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난 1989년과 90년 사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새로운 국가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과거 체코슬로바키아나 유고슬라비아 같은 국가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대신에 체코와 슬로바키아 공화국이 생겨났고요.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같은 국가들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는 민족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런 민족주의가 요 근래 우리 주위에서도 부쩍 눈에 띄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런 변화를 오늘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스코틀랜드의 독립에 관한 국민투표 결과가 오늘 나오기 때문입니다. 독립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리고 민족주의와 경제적 이득의 상관관계에서 스코틀랜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가 주목됩니다. 오늘의 투표 결과는 스페인이나 벨기에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이런 유럽 국가 내부의 소수민족의 독립 움직임이 전 세계 민족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고 팽창적 속성을 가진 민족주의의 얼굴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궁금해지는 아침입니다. 저희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2부 스코틀랜드 현지를 연결해서 오늘의 투표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하죠.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입니다. 10월 동탄 이 신도시에서 혁신의 리더 반도건설과 컬처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쇼핑에서 문화까지 동탄 이 신도시 시범단지를 대표할 신개념 스트리트몰 카림 에비뉴 동탄. 새로운 동탄 신도시를 기대하십시오. 문의 1800-0177.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또 스코틀랜드 독립 문제도 네. 있고. 인천 아시안 게임도 개막하고요. 남의 나라 독립에 이렇게 관심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관심이 가요. 관심 예. 있죠. 아시안 게임도 참 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성화점화 누가 하나 뭐 이런 거 궁금하고요. 오늘이 개막식입니다. 아유, 오늘 저녁에 개막식이고요.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참 오늘 큰 뉴스 중에 하나고요. 예. 그런데 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분리독립도 있고요. 네. 또 어제 이 대박 뉴스가 10조 5,500억. 승자의 저주냐? 예.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오늘 카피는 재방송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재방송. 네, 뭐 말 그대로 이제 방영했던 프로그램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재방송 아닙니다. 저희 생방송이죠. 지금 시각 7시 16분 13초 지나고 있는. 네, 녹음 방송도 아니고 재방송도 그렇죠. 아니고 생방송입니다. 그런데 이제 왠지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을 또 보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걸 이제 재방송이라고 표현을 그렇죠. 했는데요. 원래는 또 이걸 기시감, 뭐 데자뷰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내분 사태 흐름이 일단 나게 됐죠. 그 얘기 하시려고 그랬구나. 아니 그래서 신문에서는 도로문의상 뭐 이렇게 썼길래 예. 저는 재방송이라고 뽑아본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제 재방송이 예. 되어선 안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그 문희상 의원이 네. 지금 회의 중에 이렇게 보니까 속보가 떴더라고요. 그렇죠. 예, 오전에 바로 나왔는데요. 비대위원장으로 네. 이렇게 됐다. 예. 근데 사실 문희상 의원이 왜 재방송이냐? 지난번에도 비대위원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 지난번이 바로 1년여 전 작년 초입니다. 근데요. 네. 그거를 얘기를 해보면은 아니 왜 그렇게 비대위가 많이 구성이 됩니까? 비상이 그렇게 매년 그렇죠. 반복이 되면 안 되죠. 해마다 솔직한 비상. 얘기로.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제 당명을 가지고 예. 최근 이 지경이 된 것까지를 한 1년을 복귀해 보면요. 예.
예. 너무 변화가 많아요. 문희상 비대위원장, 김한길 대표 체제를 이제 그렇죠. 만들어내고요. 예. 그리고 1년 내내 NLL 정쟁 또 이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 투쟁하다가 장외에서 작년 가을 보면은 이 김한길 대표는 장외에서 생신을 맞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렇죠. 최명길 여사가 예. 미역국 들고 광화문 맞습니다. 천막으로 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3월 2일 날 지지율이 안 올라가니까 안철수 신당 세력과 전격 제3지대 신당 창당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3월이었나요? 재보선 3월 2일이었습니다. 아유, 난 굉장히 오래된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공동대표 체제였다가 이제 730 재보선 11대 4 참패하고 이 8월 초에 박영선 비대위 체제 등장했던 거거든요. 이 과정을 보면 또 비대위, 그러니까 도로문희상 그렇죠. 이런 얘기 할 만하고 저는 오늘 재방송 카피가 뭐 그럴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문제는 이것이 수습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수습의 출발점이다. 근데 지금 이제 수습도 수습이지만 네. 비대위원장은 임명이 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원내대표 박영선 원내대표를 두고서도 아직도 당내에서 문제가 좀 많죠. 시끌시끌하죠. 흔들고 무슨 영향력이 있겠느냐 뭐 이러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정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네. 것이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카운터파트가 누구냐. 그렇죠. 이 문제가 협상에 남아 책임을 있잖아요. 질 수 있는 예? 상대냐 이거 예. 궁금한 거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박영선 원내대표로 우선은 무마가 됐지만 이게 명확하게 의원 전수 의견을 물은 바에 따르면 맞습니다. 시한부입니다. 예, 예. 세월호 특별법 끝까지 협상해봐라. 끝이 어딘지 정해진 바가 없어요. 글쎄 그것도 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부에 예. 또 반대파들은 예. 그러면 원내대표 임기 다 채울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그건 모르는 이제 일인데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내년 초에 뭐 전대든 조기 전대든 이 전대 조기 전대 시기가 이제 차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연말까지는 뭐 정신없이 돌아갈 텐데 국회 일정에 참여하느냐 마느냐가 문제지 어쨌든 전당대회는 내년 초가 돼야 1월이든 2월이든 3월이든 열릴 텐데요. 예. 결국은 당권자가 나타나는 시점이 돼야만 최소한 가닥이 잡힐 것이다. 아니 이 과도기는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어제 강기정 의원이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희 방송에서 이 비대위원장이 차라리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인사들이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된 네, 모양인데.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원장이 섰으니까 예. 작년과 다른 모습 보여줘야 되고 맞습니다. 작년은 이제 어쨌든 관리형 비대위원장이었다면 예. 지금도 마찬가지 역할인데 이제는 이 박영선 이 위원장 그제 기자회견 때 60년 야당의 역사 뿌리만 남기고는 다 혁신해야 된다. 과거에 그 이건희 삼성 회장 말이 연상되는 대목이었는데요. 다 맞는 말씀이시죠. 당시에는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뭐 이런 네. 얘기가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다 바꿔야 되는데 이제 혁신을 위한 드라이브를 얼만큼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걸어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아니고요. 예. 나머지가 얼만큼 뭉쳐서 밀어줄 거냐의 문제인데 그게 가능해져야만 혁신의 전공법이 통할 것이다.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 바꾼다. 근데 그 얘기가 매번 나오니까 문제예요. 그렇죠. 그게 안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네. 진짜 바뀌면 그 얘기 나올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자, 또 예, 그 또 다른 외에도요. 뉴스. 뭐 예. 재방송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아까 오프닝 해주셨지만요. 전 여기에 가장 관심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 세계 지금 지도 제작업자들입니다. 요거 분리독립 되면요. 영국 국기 제작업자들도 그렇죠. 스코틀랜드도 색깔 그렇고요. 빼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관심 있는 쪽은 또 유럽 국가와 예. 또 캐나다 같은 퀘벡 지역, 예. 독립의지가 강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벨기에도 그렇고 스페인의 그렇고, 카탈루냐 예. 지역 등등 아주 바르셀로나.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 호기심에 오후 2시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분리독립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다. 이걸 좀 그렇죠. 명심해 주시길 네, 바라고요. 맞습니다. 네. 우리는 합해져야 되는데 딴 데는 자꾸 나눠지려고 그러니.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합쳐지기도 예. 참 힘들어서 맞습니다. 오랜 역사 이 지경이고요. 오늘 17회 아시안게임 인천에서 개막됩니다. 45개국이 참가해서 45억 아시아인이 하나로 화합하는 축제의 대전.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세 번째거든요. 예. 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예.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어쨌든 국내가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예. 차분하게 지켜보는 분위기인데요. 예. 오늘 개막하고 나면 내일은 대통령이 이제 미국과 캐나다 순방이 오릅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죠. 예. 그래서 해외 순방의 성과를 저희는 또 지켜보면서 국내에서는 아시아인의 축제를 또 즐겨야 하는 이렇게 이제 좋죠. 굉장히 많은 뉴스가 예. 쏟아질 겁니다. 예. 9월 마지막 주간 여러 가지 뉴스들 기대하면서 벌써 마지막 주에. 네, 오늘 진짜로? 금요일을 불금 준비하셔야 되죠.
마지막 주인가요, 진짜? 다음 주가. 다음 주가? 예. 다음 주가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죠? 시간이 너무 빨라요. 오늘 그래서 무슨 노래 들으면서요? 오늘은 이제 아시안 게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스포츠도 정정당당 해야 되지만요. 그렇죠. 정치권이 정정당당 해줘야 되고 우리 국민들 먼저 청취자님들부터 일상생활에서 정정당당 실천하시자는 의미로 리쌍이 부르는 챔피언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 그대 힘들었나요 기대고 싶을 때에 내 곁에 있고 싶을 때에 내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 그대 미안해요 사랑해요 2008년 1월 3일 조금만 더 버텨주길 오늘만 지나면 괜찮아지길 바랬던 내 소중한 한 사람이 하늘로 떠났을 때 흐르는 눈물은 마치 변명 같았지 돈 번다 성공한다 그저나 살기에만 바쁘 힘들 때 나를 찾던 그의 손 한 번 붙잡아주지 못했던 나였기에 낙엽 위에 고인 빗방울처럼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지 내게 기대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혼자가 싫은데 난 뭐가 그리 바쁘고 힘든지 마치 날 짜증난 신문지 그처럼 나의 소중한 사람을 왜 여태껏 난 잊고 살았는지 그대가 떠난 하늘 위에 평화와 사랑만이 지금 이 세상 속에 당신의 미소가 모두의 밝은 빛이 되길 기대고 싶을 때에 내 곁에 있고 싶을 때에 내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 그대 힘들었나요 기대고 싶을 때에 내 곁에 있고 싶을 때에 내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 그대 미안해요 사랑해요 별처럼 강했던 사람 파도처럼 거침없었던 사람 살아가는 매 순간이 도전이었던 사람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쌀시장 개방 여부를 두고 20년간 고민해온 정부 마침내 개방이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쌀 개방을 또 한 번 미루는 대가로 의무 수입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문을 여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였는데요. 하지만 일부 농민단체는 쌀시장 개방은 곧 국내 쌀 산업을 죽이는 길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쌀 관세 513% 결정 배경과 후속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죠. 과거 농림부 차관 모셨죠.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농림부 차관보 지내셨잖아요. 우리 안 의원께서는. 그죠? 예, 농림부에서 오래 근무했어요. 예. 그런데 이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이제 누구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예? 지금 정부가 쌀시장 개방을 공식화한 이유부터 좀, 생각해보죠. 예, 이제 다자간 협상에서 우리 주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 때 우리 쌀 산업에 가장 유리하냐, 이런 걸 검토하게 되는데요. 예. 현재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는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저는 합니다. 만일에 이번에 관세화를 또 유예한다면 지난 2004년도에 유예했던 경험이나 또 최근 필리핀에서 또 유예하면서 한 2.4배 올렸거든요. 그런 그와 같이 이제 의무 수입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 의무 수입량이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2004년도에 관세 유예를 10년 연장할 게 아니라 그때 관세했어야 되죠. 그랬으면 20만 5천 톤으로 의무 수입량이 이제 한정이 될 건데 10년간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0만 8천 톤. 우리 국내 쌀 수요의 거의 10%를 국내 수요와 관계없이 매년 수입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부담을 지금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세화를 하면 그 관세화가 지금 513%, 막 500% 수준으로 하게 되면 지금 국제 가격으로 볼 때 수입 가격이 거의 50만 원 갑니다. 가마당. 가마당이라는 게 킬로그램 당이요? 예?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수입은 거의 거의가 아니라 수입은 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의무 수입량도 늘리지 않는 그런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의무 수입량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의무 수입량이 40만 8천 톤까지 올라갔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 의무로 쌀을 수입하는 여기에는 그러니까 그 지금 관세가 513% 매긴 그 가격보다는 훨씬 싼 가격으로 수입하는 거죠, 우리가. 5% 부과합니다. 세율 5%밖에 부과를 안 한다. 예, 그러니까 아주 싸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의무 수입량에 부과되는 관세보다 무려 100배 정도 되는 관세를 물리면서 이제 외국 걸 들여오게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못 들어온다. 물고 들어올 사람이 없죠. 근데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이 99년, 대만은 2003년에 시장 개방했다고 그러는데, 이 나라들은 그러면은 관세율을 어느 정도 매기고 있습니까, 지금? 일본하고 대만은요. 예. 관세율을 우리는 이제 수입되는 가격에 대해서 뭐 100%다, 50%다, 5%다 그러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들어오는 물량 킬로그램당 얼마, 이렇게 종량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량세이기 때문에 세율로 계산하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수입 가격이 100원일 때 이제 100%다. 그러면 200원으로 되면 50%로 줄지 않겠습니까? 분자만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다르긴 다른데 그걸 세율로다가 우리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수입 개방 당시에 일본은 한 1000% 됐고요. 대만은 한 500% 됐어요. 근데 지금 국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한 300% 수준, 대만은 한 230% 수준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이런 수준에서도 물론 이제 쌀 수입은 거의 안 들어오고 있죠.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종가세이기 때문에 정하면 이 관세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500%면 500% 그대로 매년 500%가 되는 거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질문 하나 하셨는데 대답 좀 해주시죠. 7914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렇게 관세율을 엄청나게 매기면 상대 국가에서 뭐라고 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건 당초에 WTO 이제 다자간 협상하면서 그 개방을 하되 국내외 가격 차이는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국내외 가격 차이를 그래서 관세화 이런 용어를 씁니다. 국내외 가격 차이를 관세로 만든다 하는 뜻에서. 그건 당초 협상할 때 모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협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말입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513%의 관세 이것이 근데 지금 다자간 협상 WTO 체제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우리가 513% 하겠다. 그러면은 받아들여지면 끝입니까? 그게 이제 아니요. 과정이 있잖아요. 인정받는. 그 산출 방식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1986년부터 88년 3년간의 평균 국내 가격하고 평균 수입 가격 그 차를 관세화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지나간 과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거 자료를 잘 썼냐 못 썼냐 하는 거를 이 수출에 관심 있는 그 쌀 수출 국가들 예를 들어 중국이나 뭐 미국 이런 나라들이 검증을 합니다. 그 검증에서 이건 맞다 인정을 받아야 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513%의 관세 결정을 지금 농민단체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이죠. 어제 그 당정협의회도 농민단체들이 난입을 해서 달걀을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농민들이 아직도 쌀 개방에 대해서 513%의 관세를 물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보다 정부를 믿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정부 대책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지금 513%를 부과하게 되면 수입 안 된다는 건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513%가 앞으로 영구히 유지될 수 있냐? 그걸 보장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거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 같은데. 정부가 보장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예. 네. 그 정부도 현재로서의 최선의 대안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가 최선의 대안을 해나가야 되죠. 근데 그 영구히 보장은 그게 513% 그러면 대충 근데 일본하고 아까 대만도 그렇게 높은 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를 들면 일본은 99년, 대만은 2003년이니까 이게 10년 이상 되는 세월을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특별한 상황이 있는 한 다자간 국제협약에서 정한 거니까 유지하는데 예. 지금 농민들이 이제 또는 반대 측에서 제시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이건 다자간 협상이고 예. 특정 국가와 협의를 해서 이제 맺는 자유무역협정 있지 않습니까? FTA요? 예. 이 FTA를 할 때도 이게 지켜질 수 있느냐? 그다음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약이라 해서 TPP. 예, TPP 있죠. 이 태평양에 있는 나라들끼리 예. 또 이렇게 협정을 그룹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는데 예. 이때도 이 관세율이 유지될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한테 이제 정부가 확약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설득력 있는 질문 아닙니까? 농민 입장에서. 그렇죠. 질문하는 예. 사람들이 질문 일리가 있죠. 예. 근데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수입 금지가 돼 있다 그래서 양자간 협정인 FTA에서 상대국이 당신은 쌀이 금지돼 있으니까 그건 당연해요 이렇게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또 여기 환태평양 TPP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쌀 수입 금지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협약에 임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제외를 받고 그 대신에 그만큼 또 우리가 다른 대가를 내죠. 이게 이제 관세화가 되면 예. 이 관세를 지키기 위해서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의지를 갖고 우리는 이거는 WTO 협약에서 맺은 것이고 우리는 이건 양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걸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지키겠다. 이게 정부의 의지하고 또 협상할 때 협상 전략에 달려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사실 우리 농민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 중국과의 FTA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중국과의 FTA에서 우리 정부가 얼만큼 성공적으로 이런 관세율을 관철을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중국과도 협상할 때 이제 쌀은 예. 제외하는 걸로 중요 관심 품목으로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쌀은 관세율 513%는 당연히 513% 인정받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할 거죠. 그리고 사실 물론 이제 정치를 하시니까 지금 국회의원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안덕수 의원께 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 못해서 난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사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여당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이 키워줘야 되는데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농민단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농민단체 중에서 이제 쌀을 생산하는 단체는 이제 제일 큰 게, 예. 농업경연이라 해서 한농년이라는 예. 조직이 있고요. 예. 또 농촌 지도자, 이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조직들에서는 이걸 인정을 하고, 달가운 건 아니지만, 그건 그럴 수뿐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데, 이제 전농. 예. 이쪽에서 이걸 이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데요. 전농 측의 입장은 그러니까 계속 의무 수입하면서 수입하지 말자 이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런 얘기죠. 이번에 관세하지 말고 그냥 수입을 제한을 하면서 금지하면서 제한하면서 그리고 의무 수입량도 늘리지 마라. 그게 가능한 주장입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걸 가능하면 정부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사회를 살아도 그렇고 국제사회나 인간관계나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 주장을 해서 관철될 게 있고 또 그 관철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키고 있는 지금의 룰의 상황 또 다른 나라나 우리의 협상 경험 이런 걸로 비추어서 답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요, 지금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 농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전 상당히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농업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환경보존금이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어쨌든 농민에 대한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 농업은 1차 산업입니다. 1차 산업이고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완전히 없어지면 우리는 외국에서 사는 거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농업은 기본 산업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화한다 해서 쌀이 당장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쌀 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국회에서 아주 정부에다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 쌀 산업을 좀 발전시키는 대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농민들이 그 돈을 빌려 쓰는 영농자금, 축산을 한다든지 또 기기화를 한다든지 이런 영농자금들의 금리를 많이 내립니다. 그동안은 3%짜리도 있었는데 이제 3% 미만으로 해서 0.5% 내지 2%를 현재의 정책금리에서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쌀들 생산하면 고정직불제라 해서 생산하는 농민한테 헥타르당 80만 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걸 100만 원으로 올리고, 또 농촌에 이제 노령 인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연금 보험이라든지 또는 농지로다가 담보로 한 연금 지원 이런 것도 확대하고, 또 혼합해서 유통되는 그 유통 대책, 또 쌀 소비 촉진 대책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 국회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농업 지원을 위한 대책은 여야가 같은 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질책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이었습니다. 삼성신도시 분양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베이비엑스포 강남. 미래 임신출산 유아교육 박람회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강남구 대치동 학교연력 앞 세택에서 열립니다. 출산, 육아, 유아교육 제품과 정보가 한자리에 베이비엑스포 강남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2238-0345. 미래전람. 아침 일찍 기상 불만이에요. 오늘 화장 상태 불만이에요. 차 막히는 것도 불만이에요. 근데 얘는 참 만족스럽단 말이야. 실제 오너들이 뽑은 불만적은 차 엑센트. 2014 미국 JD파워 신차 품질조사 소형차급 1위. 엑센트 2015 출시. 현대자동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인선 씨,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기분도 좋아 보이시고요. 오랜만에 대중교통 이용해봤는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네요.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면 기름값도 아끼고 건강도 챙길 수 있죠. 그래서 전 자주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앞으로는 내 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출근해야겠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승용차를 두고 나와도 연간 30만 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기름값도 아끼고 많이 걸어서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네요. 대중교통 이용으로 공기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세요. 쾌청한 하늘, 유쾌한 오늘. 9월 22일은 승용차 없는 날.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신유의 출발 새아침. 신유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타크 말리부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차종에 따라 여유 있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쉐보레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분리 독립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현재 개표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직전과 당일 여론조사 결과로는 독립 반대 답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한 2시쯤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은건 특파원. 네, 에딘버러입니다. 예, 지금 거기 몇 시입니까? 예, 이제 밤 12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여기는 7시 44분 42초 지나가고 있는데 네, 지금 역사적인 투표죠. 정말로 역사적인 투표인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에든버러 시내에 있는 투표소 두 곳을 들렀는데요. 잔뜩 찌푸린 날씨 속에서도 아침 일찍부터 유권자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투표소 앞에서는 독립 찬성과 반대하는 운동원들이 마지막 한 표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열기를 반영하듯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지역 투표율도 8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투표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난 1950년에 영국 통성당시 기록한 최고 투표율은 84%에 근접하는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부재자 투표도 역시 사상 최대 규모였는데요. 이번 투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될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병합된 게 제 기억으로 18세기 정도 될 텐데 어쨌든 그 세월 동안 영국과 함께 있다가 분리 독립을 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스코틀랜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개표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네, 지금 개표는 이제 32개 지역 개표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이 가운데 개표 결과를 발표한 곳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투표가 이제 1시간 40분쯤 전에 모두 마무리되면서 곧바로 개표 작업이 시작이 됐고요. 이 개표 결과는 이제 각 지역별로 개표가 끝나면은 선관위의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서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잠시 뒤면은 유권자 수가 적은 지역부터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에든버러와 글래스고 그리고 투표와 미송에 시간이 걸리는 도서 지역 등이 가장 늦게 개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역 개표가 마무리되는 아침 6시쯤에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오후 2시 이후에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민족주의의 두 얼굴 중에서 어떤 것이 나올지는 아주 궁금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스코틀랜드가 독립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지금 영국에 계속 포함돼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 과연 여기에서의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져야만 주민들이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투표 결과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투표 종료된 직후에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당일 투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예. 이 결과는 독립 반대가 찬성보다 8%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그 여론조사 기관인 유고브가 투표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독립에 반대한 유권자가 54%, 찬성한 유권자는 46%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출구조사와는 좀 다르고요. 예. 당일 투표한 유권자는 1,800명, 그리고 이전에 같이 함께 포함된 유권자까지 포함해서 3,0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날 이 기관이 발표했던 그 여론조사 결과는 5%포인트 격차였는데요. 예. 이보다 조금 더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조사가 사실로 확인이 되면은 직전 여론조사에서 표심을 정하지 못했던 부동층이 독립 반대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2%에서 4%포인트 정도 차이로 독립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이변이 없는 한 스코틀랜드 독립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개표 집계가 나오지 않은 만큼 개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결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엑시폴 그 출구조사를 한 모양이죠? 이번에도? 네, 일부 유권자 투표를 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추가로 그 전에 했던 유권자까지 종합을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스코틀랜드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독립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 나가겠다 그랬는데 이 슬그머니 다시 그냥 주저앉으면 어쨌든 나가지 않아서 좋긴 좋지만 또 이 분위기는 서먹서먹해지고 이 사람 사는 세상도 그런데 이 영국과 스코틀랜드 이 국민투표까지 했는데 독립 안 하기로 해도 왠지 모르게 스코틀랜드는 영국을 볼 때 좀 서먹서먹해지지 않을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상황. 네. 일단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제 독립 찬반 운동 진영에는 이제 정반대 후폭풍이 세게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독립이 되든 또는 자치권 강화 쪽으로 결론이 나든 제도 정비 작업도 시작이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독립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이번 주민투표에 합의해준 데이빗 캐머런 총리의 퇴진 요구까지 거쳐지는 등 집권 보수당이 큰 경랑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해서 단기적으로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 그리고 자금 이탈, 그리고 증시 폭락 사태 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립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독립을 추진한 알렉 세먼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이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고요. 다른 주요 정당 지도부는 일단 지도력을 그대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락했던 파운드화가 이제 가치가 회복이 되고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하지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폭력이나 결과에 불복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양측 간의 감정의 고를 치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에 이 투표 결과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스페인과 벨기에 이런 나라들도 소수민족이 지금 독립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주목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 김은건 특파원이었고요. 자,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 여러분 혹시 아세요? 브레이브하트, 바로 스코틀랜드 독립에 관한 영화죠. 스코틀랜드 독립에 관한 영화 브레이브하트의 주제곡 제임스 골웨이 연주로 듣고 계십니다.
인상의 즐거움. BMW 드라이빙 센터. 지금 영종도에서 경험하세요.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광고를 듣는 20초 동안 유희열, 윤상, 이적과 좋은 얼굴 내보는 건 어떠세요? 방끝, 싱글벙글, 배시시, 키득키득, 깔깔, 스마일, 치즈. 삼성화재를 만나면 좋은 얼굴이 됩니다. 삼성화재.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신유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